지금 유럽의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처음엔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서인 줄 알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줄을 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제품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한국의 무엇을 사기 위해 이렇게 줄을 섰던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르탱 듀부아, 프랑스의 고급 소비재와 라이프스타일 전문 기자입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제품들을 선호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많은 편이죠. 오늘은 고급 가전제품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취재가 제 일정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단한 업무를 마치고 근처 비스트로에서 점심을 먹었죠. 점심 후 동료 피에르와 함께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피에르, 이번 주말에 새로 오픈하는 가전 매장에 들러볼까? 좋은 생각이야, 마르탱. 요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사가 필요하잖아. 대화 중 멀리서 보이는 광경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전 매장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줄이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매장 유리창에는 한국 프리미엄 가전 특별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가전이라니. 유럽의 명품 가전에 익숙한 제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걸까요? 한 여성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흥분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새로 출시된 한국 스타일러가 파리에 처음 들어왔대요. 옷 관리가 혁명적으로 바뀐다고 하더군요. 스타일러라 들어본 적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적 호기심이 발동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긴 싫었지만 이런 현상은 분명 취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함께 다양한 가전제품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스타일러가 있는 공간이었죠. 매장을 둘러보며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인들이 한국 가전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유행일까? 아니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 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각종 한국 가전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능을 갖춘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이 제품들이 유럽의 전통 가전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제 직접 체험해볼 차례였습니다. 이 한국 가전의 진짜 실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리라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매장을 둘러보던 중 문득 제 옷에서 나는 냄새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으로 먹은 프렌치 요리의 향이 제 오래된 트위드 자켓에 배어버렸던 거죠. 특히 이 자켓은 제가 애착을 가진 옷인데 냄새가 쉽게 빠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파리의 고급 드라이클리닝 전문점에 맡겨도 미묘한 음식 냄새는 늘 남아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매장 직원의 질문에 저는 기자임을 밝히며 한국 가전에 대해 취재 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직원은 제 자켓에서 나는 냄새를 알아챈 듯 했어요. 혹시 그 자켓의 냄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우리 스타일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저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서 뭔가 확신이 느껴졌죠. 이 제품은 옷의 냄새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차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는 자켓을 벗어 그 스타일러에 걸었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속에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유럽의 드라이클리닝 기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냄새가 이 한국 제품으로 없어진다고. 프랑스인 특유의 의심이 머릿속을 채웠죠. 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한국 가전제품들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가 눈에 띄었지만 여전히 유럽 제품과 비교하면 과연? 이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20분 후 직원이 저를 다시 스타일러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세요. 스타일러 문이 열리고 제 자켓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냄새를 맡아보았죠. 그 순간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켓이 마치 새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구겨진 부분이 펴지고 먼지까지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은데요? 제 말에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닌 기술입니다. 이 스타일러는 고온 스팀과 특수 필터 시스템을 통해 옷의 냄새 분자를 분해하고 동시에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까지 제거해주죠. 저는 자켓을 다시 입어보았습니다. 착용감도 달라졌어요. 옷이 더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진 느낌이었죠. 드라이클리닝 후에도 느껴지던 약간의 뻣뻣함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혁신적이군요. 단순한 관리를 넘어선 기술이네요. 제 솔직한 감탄에 직원은 더 많은 기능을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타일러가 옷에 주름을 펴주고 살균 효과까지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발상이었습니다. 평소 이런 제품에 대해 회의적인 편이었는데 실제로 보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경험한 결과는 분명했기 때문이죠. 냄새가 사라진 자켓을 만지며 제 마음속에서는 유럽 제품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혁신적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유럽의 전통 가전에 익숙한 저로서는 큰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취재가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직감했죠. 한국 가전의 기술 혁신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스타일러의 놀라운 효과에 감탄하고 있는 저를 직원이 다른 제품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됐죠. 한국 가전이 과연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혁신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AI 냉장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따라 매장 중앙에 전시된 거대한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처음 보는 디자인이었어요. 유럽의 냉장고들이 대부분 단순하고 직선적인 디자인인 반면 이 냉장고는 부드러운 곡선과 세련된 메탈릭 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요? 직원은 문을 열지 않고도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마법처럼 내부가 보이기 시작했죠. 이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닙니다. AI 기반 식품 관리 시스템이죠. 냉장고가 스스로 내부 식품을 인식하고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냉장고가 식품을 어떻게 인식한다는 건가요? 내부 카메라와 AI 기술을 통해서요. 예를 들어 육류와 야채가 함께 보관되면 각각에 맞는 환경을 분리해서 제공합니다. 또한 식품의 상태를 모니터링해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알림을 보내주죠. 그 순간 냉장고 디스플레이에 당근 3일 남음, 우유 하루 남음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마치 냉장고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냉장고는 식품 재고를 확인하고 레시피를 추천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전력 사용을 최적화해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죠. 프랑스의 고급 냉장고들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기술적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유럽 제품들은 디자인과 내구성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한국 제품은 사용자 경험과 실용적인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세탁기도 살펴볼까요? 다음으로 우리는 세탁기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운 기술을 접했죠. 이 세탁기는 옷감을 스스로 인식해 최적의 세탁 방법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물 온도, 세제량, 회전 속도까지 자동으로 조절하죠. 직원은 실시간 데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옷을 넣자 세탁기가 각 옷의 소재와 색상을 인식하고 맞춤형 세탁 프로그램을 제안했어요. 셔츠의 얼룩까지 감지해 집중 세탁 구역을 설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탁기는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합니다. 사용할수록 사용자의 선호도와 옷의 특성을 파악해 더 나은 세탁 결과를 제공하죠. 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가 수십 년간 발전시켜온 가전제품들이 이 순간 갑자기 구식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프랑스 브랜드들은 이런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직원의 질문에 솔직히 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유럽 가전 브랜드들이 이런 혁신적 기술에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아직 이 수준의 스마트 기술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럽 제품들은 내구성과 클래식한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말을 마치자마자 제 머릿속에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자제품이 아니라 생활을 혁신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에 대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냉장고와 세탁기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한국 제품 결국은 프랑스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겠군. 처음에 느꼈던 의구심이 호기심과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더 깊이 알아봐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며 다양한 한국 가전제품을 체험한 후 저는 이 놀라운 제품들의 실제 활용 사례가 궁금해졌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었죠.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기가 궁금한데요. 어떤 고객층이 주로 구매하나요? 직원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양한 고객층이 있지만 특히 요리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요. 몇몇 유명 레스토랑을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제품을 사용 중인 곳을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흥미로운 취재 방향이 떠올랐습니다. 매장을 나서며 직원이 추천해준 레스토랑 중 한 곳인 르 뿌띠 자르댕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작지만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셰프 필립 모로는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죠. 놀랍게도 그의 주방에는 제가 어제 본 한국 가전제품들이 여러 대 놓여 있었습니다. 필립, 당신 같은 셰프가 왜 한국 가전제품을 선택한 건가요? 필립은 자랑스럽게 그의 냉장고를 가리켰습니다. 이 제품은 제 식재료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보세요. 필립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는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구역은 생선용, 이쪽은 고기, 여기는 채소와 허브를 위한 공간이죠. 각각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신선도가 훨씬 오래 유지됩니다. 필립은 2주 전에 구입한 트러플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신선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오래 보관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이 냉장고 덕분에 식재료 손실이 크게 줄었고 음식의 품질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주방의 다른 한국 제품들도 소개했습니다. 공기청정 시스템은 주방의 연기와 냄새를 효과적으로 제거했고 스마트 오븐은 요리 과정을 정밀하게 제어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프랑스 요리를 한국 제품으로 준비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필립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 가전의 실용적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경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이었죠. 이 제품들로 인해 당신의 요리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필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더 창의적으로 요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식재료 걱정을 덜하게 되니 더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죠. 최근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재료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어 메뉴 구성이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필립은 또한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전보다 전기 사용량이 30%가량 줄었다고 했죠. 환경적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프랑스 요리사들은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혁신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죠. 이 한국 제품들은 전통 요리를 더 완벽하게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방을 나오기 전 필립은 한 가지 더 말해주었습니다. 요즘 다른 셰프 친구들도 이런 제품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꼈지만 품질과 기능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주방에서 한국 가전을 볼 수 있게 되었죠. 레스토랑을 나오며 저는 한국 가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필립 같은 전문가가 인정하는 제품이라면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였죠. 이제 더 많은 사용자들의 경험을 들어봐야겠다. 저는 다음 취재 대상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한국 가전혁명이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셰프 필립과의 인터뷰 이후 저는 실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필립은 제게 몇몇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고 그중 한 명인 소피 르클레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파리 외곽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죠. 그녀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세련된 인테리어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한국 가전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아한 거실 한편에는 공기청정기가, 주방에는 최신형 냉장고와 식기세척기가 놓여 있었어요. 소피, 당신처럼 미적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가 왜 한국 가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소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디자인 때문에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 제품들은 예상외로 우리 집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리더군요. 게다가 기능성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소피는 냉장고 앞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완벽하게 정리된 식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냉장고의 스마트 기능 덕분에 생활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식료품 쇼핑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스마트폰으로 내부를 확인할 수 있죠. 출장이 잦은 제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공기청정기에 관해 물어보자 소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파리는 봄철 알레르기가 심한데 이 제품 덕분에 집안의 공기가 놀랍도록 깨끗해졌어요. 손님들도 항상 우리 집의 공기가 맑다고 칭찬합니다. 소피의 경험을 들으며 저는 한국 가전이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파리 중심가의 아파트에 사는 피에르 뒤퐁의 집이었어요. 그는 은행의 임원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의 집에 들어서자 스마트홈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가전제품이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죠. 피에르, 당신의 집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군요. 피에르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했지만 서로 호환이 안 되어 불편했어요. 그러다 한국 브랜드로 통일했더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연동되더군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집안의 모든 가전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장고부터 세탁기, 조명, 심지어 커튼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커피 머신이 작동합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에어컨이 미리 켜져 쾌적한 온도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죠. 에너지 효율까지 고려해서 전기 사용량도 줄었습니다. 피에르가 가장 만족하는 제품은 역시 스타일러였습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 중요한데 스타일러 덕분에 매일 아침 새 옷을 입는 느낌이에요. 드라이클리닝 비용도 크게 줄었고요. 그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바쁜 현대인들이 이런 스마트 가전에 매료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이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실감했죠.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젊은 부부 에밀리와 토마였습니다. 그들은 최근에 첫 아이를 출산한 신혼부부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이의 건강이에요. 한국 공기청정기와 세탁기를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이죠. 에밀리는 세탁기의 특별한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이 세탁기는 아기 옷을 위한 특별 모드가 있어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완벽하게 세탁해주죠. 이전 세탁기로는 불가능했던 기능입니다. 토마는 더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집 한국 냉장고는 식품 유통기한을 추적해 알려줍니다.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이런 세심한 기능이 정말 중요해요. 이제는 다른 브랜드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 가전이 다양한 소비자층의 각기 다른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디자인을 중시하는 디자이너, 효율성을 추구하는 비즈니스맨,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부모까지 모두가 한국 가전에서 자신에게 맞는 가치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가전이 이제는 명품 브랜드처럼 다가온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현상이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런 혁신적인 제품들이 한국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가전 브랜드들은 이런 혁신에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변화의 물결이 앞으로 유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깊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취재한 후 저는 유럽의 전통 가전 브랜드들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가전 박람회가 마침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었죠. 저는 바로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예상과는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예전에 유럽 가전 박람회는 항상 여유와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긴장감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독일의 유명 가전 브랜드 헤르만 부스에서 마케팅 디렉터 한스 밀러를 만났습니다. 한스, 올해 박람회의 분위기가 예년과 달라 보이는데요. 한스는 잠시 주변을 살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들의 급속한 성장이 유럽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의외였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은 항상 자신들의 전통과 품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계신가요? 한스는 자사의 최신 냉장고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이제 AI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기능들은 우리 제품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제품들이 이 분야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어 따라잡기 위해 전략을 완전히 수정했죠. 전 시장을 둘러보니 다른 유럽 브랜드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의 전통 브랜드들 모두 스마트, 연결성, 에너지 효율을 강조하는 마케팅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통, 내구성, 디자인이 주요 키워드였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명품 주방 가전 브랜드 루이 쿠진의 CEO 피에르 부아예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피에르, 한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유럽 브랜드들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피에르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 제품을 과소평가했어요. 저렴한 대안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이 고급 시장마저 빠르게 장악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가 단순히 가격이 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력과 소비자 경험, 디자인에서 우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사의 새로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대기업과 기술 협약을 맺고 R&D 투자를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제품을 재설계하는 과정을 시작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적어도 2년은 뒤처져 있어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도전이죠. 스웨덴의 노블 가전 브랜드 SVT의 혁신 책임자 에릭 요한슨과의 대화에서는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났습니다. 유럽 브랜드들의 가장 큰 약점은 변화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일해온 엔지니어들에게 갑자기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릭은 그들의 조직 문화가 혁신을 막는 장벽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강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을 논의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박람회의 한 구석에서는 유럽과 한국의 합작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 브랜드들이 독자적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증거였죠. 독일의 한 중소가전회사 대표는 더 절박한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우리는 더는 혁신에서 경쟁할 수 없어서 가격 경쟁으로 전략을 바꿨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량 생산 시스템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에요. 이 모든 대화를 통해 저는 유럽 가전 산업이 진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이 산업이 불과 몇 년 만에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박람회장을 나오면서 저는 이 상황을 프랑스, 상류층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제품의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유럽 산업의 도전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제 기사의 첫 문장을 이렇게 적으며 저는 이 변화의 물결이 가전 산업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감했습니다. 유럽 가전 산업의 위기를 다룬 제 기사가 발행된 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은 물론이고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가전의 급부상이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죠. 어느 날 편집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마르탱, 당신의 기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주제를 더 깊이 파고들어 시리즈로 만들면 어떨까요? 특히 글로벌 셀럽들 사이에서도 한국 가전에 대한 열광이 확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편집장의 제안에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분석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과 세계적인 셰프들이 자신의 SNS에 한국 가전제품을 자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었죠. 제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할리우드 배우 엠마 스톤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집 주방을 공개하며 한국 냉장고를 자랑했어요. 그녀의 게시물은 48시간 만에 500만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에는 같은 냉장고 갖고 싶다. 어떤 브랜드인지 알려줘라는 반응이 넘쳐났죠. 또 다른 할리우드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가 한국의 에너지 효율 가전제품에 대해 칭찬하는 트윗을 올린 것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에 환경단체들도 한국 가전의 에너지 효율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보호와 첨단 기술의 조화라는 새로운 관점이 형성된 거죠.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는 자신의 투어 비하인드 영상에서 공연 준비실에 항상 한국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셀럽들의 영향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팬들은 앞다투어 같은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일부 모델은 품절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요리 분야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자신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한국 냉장고와 오븐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년 넘게 요리를 해왔지만 이런 정밀한 온도 조절은 처음 경험합니다. 완벽한 스테이크를 위해서는 완벽한 도구가 필요하죠. 그의 말은 프로 요리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셰프 알랭 뒤카스도 자신의 신규 레스토랑에 한국 주방 가전을 대거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저는 이런 현상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알랭 뒤카스의 최신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마르탱, 당신의 기사 시리즈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2년 전부터 한국 가전에 주목해왔어요. 알랭은 저를 주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최첨단 한국 가전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 제품들이 저의 요리 철학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밀함, 일관성, 신선도까지 모든 면에서 탁월하죠. 그는 특히 한국의 진공 포장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식재료의 풍미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랑스 요리의 본질은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것인데 이 기술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셀럽들과 전문가들의 인정은 한국 가전의 영향력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수백만 팔로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분석가 졸리의 인터뷰에서 더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셀럽들의 영향력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특히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셀럽의 자연스러운 추천을 더 신뢰하죠. 한국 가전 브랜드들은 이 부분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졸리에 따르면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곧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도 표준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파리의 팔레스급 호텔들도 객실에 한국 가전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취재한 리츠 호텔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객들은 최고만을 원합니다. 요즘은 VIP 고객들이 객실에 특정 한국 브랜드의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스위트룸에 해당 제품들을 기본으로 구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보니 한국 가전의 영향력은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할리우드부터 미슐랭 레스토랑, 럭셔리 호텔까지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모든 영역에서 한국 가전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얼마나 더 확장될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가전의 글로벌 표준화가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모든 징후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친 저는 이 현상의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가전의 영향력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실제 시장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죠.
파리의 유명한 시장 조사기관 유로모니터의 분석가 아드리앙 모로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전산업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전문가였어요. 마르탱,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유럽 가전 시장 점유율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드리앙은 화면을 통해 충격적인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중간 순위에 머물던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거의 모든 가전 카테고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이런 변화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 특히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제 유럽 소비자들은 고급 가전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을 떠올립니다. 저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상황도 궁금했습니다. 유럽 외의 다른 시장은 어떤가요? 아드리앙은 더 놀라운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욕타임스의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제 미국에서 가전을 살 때 고민은 이것뿐이다. 어떤 한국 모델을 살까? 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죠. 그는 계속해서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 데이터도 보여주었습니다. 두바이부터 싱가포르까지 럭셔리 시장에서 한국 가전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두바이처럼 최고급 제품만 선호하는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제 한국 가전은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점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제가 처음 스타일러를 체험했을 때 느꼈던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 현상이 된 것이죠.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의 파트너 에릭 뒤프레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장 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에릭은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 디자인, 소비자 니즈를 완벽하게 통합했어요.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이런 성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과학적 혁신을 실생활에 의미 있게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에릭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빠른 의사결정 구조와 과감한 투자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한 가지 제품을 출시하는 동안 한국 기업은 3개의 혁신적 제품을 내놓습니다. 이런 속도와 혁신 문화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가전 산업이 이룬 성과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체계적인 노력의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미래학자 소피 뒤랑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10년 후에 가전 산업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물었죠. 한국 가전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음 세대 기술, 즉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가전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소피 박사는 한국 기업들의 미래 준비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개발 중인 기술들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식품의 영양소를 분석해 건강 조언을 해주는 냉장고, 사용자의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침대, 옷의 소재에 맞춰 관리법을 제안하는 세탁기 등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혁신들이 준비되고 있죠. 소피 박사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미 이룬 성과도 놀라운데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니 말이죠.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가정에서 유럽 브랜드 가전을 모두 한국 제품으로 교체한 비율이 5년 전 3%에서 현재 32%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였어요. 이 수치는 제가 취재해온 모든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사의 결론을 작성할 차례였습니다. 모든 취재 내용을 종합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가전은 이제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삼성, LG를 필두로 한 한국 제품들은 유럽, 미국, 중동, 동남아까지 모든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혁신적 기술과 소비자 중심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입니다. 10년 후 한국은 어떤 혁신으로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한국 가전을 이제는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저는 기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크게 성장했음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만들어낼 미래 혁신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